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본 강의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 부분의 강의입니다. 조리기능사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이므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제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게 먼저 강하게 답을 스킵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설명하고 또 한 번 스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어육을 가공해서 탄성이 있는 계일 상태의 연제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답을 툭툭툭 치면서 나갈 테니까 인지를 해 두십시오. 어육을 가공해서 탄성 있는 계일 상태의 연제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것 정답 확인합니다. 식염입니다.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을 확인합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일반적으로 꽃 부분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화채류는 어느 것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브로콜리입니다. 점질 감자의 적당한 조리법은 이거는 바로 그냥 답이 나왔습니다. 볶는 요리입니다. 오이지의 녹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갈색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 들어갑니다. 클로로필이 마그네슘이 수소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카로티노이드입니다. 단팥죽에 설탕 외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에 대한 맛의 현상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대비 효과입니다. 새우, 게류를 삶을 때, 새우나 게를 삶을 때 나타나는 색소는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으면 붉은색이 나오죠. 그것이 무슨 색소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아스타신 색소입니다.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 여기서 묻는 것은 결정형이냐 비결정형이냐를 묻는 건데요. 결정형 캔디는 답 들어갑니다. 퐁당입니다. 5g의 버터가 내는 열량은 이것은 풀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나온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 봅니다. 36kcal입니다. 다음 중 아이스크림 제조할 때 안정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안정제. 아이스크림 제조 시 안정제. 답 들어갑니다. 젤라틴입니다. 달걀이 난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난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 그러면 뭔가 지방질이나 이런 거겠죠. 답 들어갑니다. 레시틴입니다. 분뇨의 종말 처리 방법 중 병원체를 멸균할 수 있으며 징계 발생도 없는 처리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습식산화법입니다. 14번입니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측정 시 일반적인 온도와 측정 기간은 어느 것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20도씨에서 5일간입니다. 다음 중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 봅니다. 과당입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봅니다. 답 들어갑니다. 규소수지는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소포제, 거품을 없애는 데 쓰는 것입니다. 통조림, 병조림과 같은 밀봉식품의 부패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과 가장 관계 깊은 거였습니다. 통조림, 병조림 같은 밀폐식품, 밀봉식품의 부패 원인, 식중독. 답 들어갑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해서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할 경우에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때, 즉 액체가 아니라 딱딱하거나 또는 반고체일 때 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중량입니다. 어표류 가공에서 북어의 제조법은 무엇인가? 답 들어갑니다. 동건법입니다. 다음의 당류 중 영양소를 공급할 수는 없으나 영양소는 없다는 거죠. 식이섬유로서 인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 들어갑니다. 팩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답이 무엇인지만 한번 쭉 스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 답인지를 약간의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스킵합니다. 어육을 가공해서 탄성 있는 계열 상태의 연제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답은 보셨죠? 식염입니다. 어육 단백질인 미오신은 소금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어묵의 제조에 이용됩니다. 여기서 계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계열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계열 상태, 먼저 조울 상태를 보면 액체나 고체, 액체나 고체 상태. 계열 상태는 액체도 고체도 아닌 중간 형태의 상태. 조울 상태는 고체 상태는 보지 맙시다. 일단 액체 상태로 보죠. 이 고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이 기체입니다. 기체.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에어로졸 뿌릴 때 쭉 나가면 공기처럼 뿜어 나가죠. 그래서 이 고체가 아니라 요거는 기체 상태. 그래서 액체나 기체 상태가 이 조울이고요. 겔은요. 겔은 액체도 고체도 아니지만 중간 상태. 그래서 이 겔 상태 그러면 두부, 젤리, 약간 말랑말랑한 거 이런 것이 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육을 가공해서 탄성 있는 겔 상태. 어육이 뭡니까? 겔 상태죠. 이런 걸 만들 때 필수로 첨가해야 되는 거 식용입니다.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아까 답을 보았죠? 이제 답은 좀 나오죠? 지방산과 글리세린이었죠?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에스테르 결합이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 세 분자로 구성된 에스테르 결합이다. 그래서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그러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다. 일반적으로 꽃 부분을 주요 식용부위로 하는 화채는 뭐냐 그랬습니다. 꽃을 먹는 게 뭐냐? 이 중에 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답은 브로콜리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화채류 중 꽃 부분을 사용하는 채소는 콜리플라워 또는 브로콜리입니다. 예, 예. 브로콜리를 볼 때 그게 꽃이라는 것이죠.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이거는 꽃 부분을 사용하는 채소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점질 감자의 적당한 조리법은 점질 감자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자가 포근포근한 감자, 좀 끈적거리는 감자, 점질 감자, 점도가 높은 감자죠. 점질 감자는 찌거나 구울 때 잘 부셔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먹기 좋은 이 포근포근한 감자는 사실 잘 부서지죠. 모양이 잘 유지되는 거 점질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름으로 볶는 요리 이런 데 적합하다는 거죠. 녹말이만 훅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포근포근한 감자는 볶으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점질 감자는 샐러드나 조림 등의 조리법으로 활용된다. 답은 뭡니까? 점질 감자의 적당한 조리법은 볶는 요리이다. 오이지의 녹색이 시간에 따라서 진함에 따라서 갈색으로 되는 이유는 답은 아까 봤죠? 클로로필 마그네슘이 뭘로 치환됩니까? 수소로 치환됩니다. 수소로 치환됩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자, 클로로필 마그네슘이 수소로 치환되는 거. 이것이 오이지의 녹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갈색으로 되는 겁니다. 녹색 채소의 클로로필 색소에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그네슘이 수소이온으로 치환됩니다. 수소이온으로. 그리고 마그네슘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페오티틴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없는 회갈성 염료소, 이 페오티틴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소로 치환되는 거. 그래서 오이지의 녹색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되는 이유는 클로로필의 마그네슘이 수소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아까 보았죠?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식물색소죠. 카로틴에는 알파카로틴도 있고요. 베타카로틴도 있고 루테인도 있고 라이코펜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붉은색은 뭘까요?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인데요. 라이코펜은 토마토, 자몽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많은 식물은 합성하지만 동물과 사람은 이걸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이코펜은 외부에 섭취해야 되고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카로티노이드. 이 카로티노이드의 종류에서도 라이코펜이라는
그 성분입니다. 넘어갑니다. 단팥죽에 설탕 외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에 대한 맛의 현상은 무엇이냐? 단팥죽에다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었는데 짠맛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더 달게 느껴진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답을 확인합니다. 대비효과죠. 맛의 대비효과. 하나의 맛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맛을 소량 감함이 아니라 가함이죠. 예, 더할 때 원래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짠맛이 느껴진 게 아니라 단맛이 더 느껴진다. 설탕에다가 소금을 좀 넣었더니 오히려 더 달게 느껴진다. 소량 가함으로써입니다. 가함이 아니라 가함으로써 더할 때 원래의 맛이 즉 설탕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 이것을 맛의 대비 효과라고 한다. 거의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새우나 게를 삶을 때 나타나는 색소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 아까 보셨죠? 무엇입니까? 네, 아스타신 색소죠. 확인합니다. 새우나 게를 삶으면 회색의 아스타잔틴에서 적색의 아스타신이 되는 것입니다. 회색빛은 아스타잔틴이죠. 이 새우나 게 회색빛이죠. 근데 이걸 삶으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아스타신이 됩니다. 당 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형이냐 아니면 비결정형이냐인데요. 정답은 1번 퐁당이었습니다. 자, 퐁당. 이거는 대표적인 결정형 캔디다. 네, 퐁당.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 퐁당입니다. 비결정형 캔디는 당 농도가 높고 결정형성의 방해물질이 많아서 끈적거리는 캔디. 이런 것이 비결정형 캔디인데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캐러멜, 마시멜로우, 젤리. 이런 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이건 비결정형 캔디다. 캐러멜, 마시멜로우, 젤리는 비결정형 캔디고 대표적인 결정형 캔디는 무엇이다? 퐁당이다. 5g의 버터가 내는 열량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아까 보았죠? 36kcal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5g의 버터인데 버터는 g당 얼마를 냅니까? 버터는 지방이죠. 버터는 지방인데 지방은 g당 9kcal를 내죠. g당. 그런데 이 5g의 버터가 순수한 버터만 아니에요. 수분이 20%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80%니까 지방만으로 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g이 되겠죠. 예. 5 곱하기 0.8이니까 이 4g 곱하기 9kcal 그러면 36kcal가 됩니다. 지방은 g당 9kcal를 내니까요. 다음 중 아이스크림 제조 시 안정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때 묘한 느낌을 내는 이런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 아까 보셨죠? 네, 3번 젤라틴입니다. 아이스크림에다가 젤라틴을 첨가하면 사각거리는 샤벳 느낌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형태가 됩니다. 뭘 첨가한다고요? 젤라틴입니다. 달걀이 난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지방입니다. 레시틴은 난황 속에 달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면 리포비텔린, 리포비텔린인 리비틴은 무엇이냐면 난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비틴은 유황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비텔린인 리비틴은 달걀의 난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그런데 레시틴은 달걀의 난황 속에 들어있지만 단백질이 아니고 이건 지방입니다. 기름에도 넣고 물에도 녹는 특수한 지방입니다. 분뇨의 종말 처리 방법 중에서 병원체를 멸군할 수 있으며 징계 뭡니까? 쓰레기죠. 발생도 없는 처리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습식산화법입니다. 습식산화법 봅니다. 고농도의 유기폐수를
210도씨의 고온과 70atm의 고압 조건하에서 고온 고압으로 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탈수성이 양호하고 완전 묵은 상태로 처리할 수 있고 징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비용이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든 분뇨 처리 방법 중 정말 처리 방법 중에서 비용연초를 완전히 멸균해 버린다. 그럼 어떻게 했냐? 고온으로 삶아버리고 그 다음에 고압으로 압력을 준다는 거죠. 그럼 묵은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다음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정답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오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측정 시 일반적인 온도와 측정 기간은 답을 그냥 한눈에 박아버려야 합니다. 정답은 20도씨에서 5일간입니다. BOD 수치가 높으면 하수의 오염도가 높다는 것으로 20ppm 이하여야 합니다. 어떻든 수질의 오염 정도를 파악해서 BOD를 측정할 때 몇 도씨에서 며칠간 측정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해야 합니다. 다음 중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것도 거의 출제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정답은 2번 과당입니다. 감미도의 순서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당이 제일 답니다. 그 다음이 설탕, 그 다음 포도당, 맨 밑에가 메가당입니다. 이보다 더 밑으로 가면 젖당입니다. 어떻든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과당입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보존료. 오래 보존하는 것이죠. 미생물의 부패를 방지해 오래 보존하게 되겠죠. 규소수지. 산화방지제인가? 아닙니다. 거품 제거제입니다. 과산화벤조일. 밀가루 외의 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항산 알모늄 밀가루 외의 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규소수지입니다. 규소수지는 실리콘 수지라고도 하고 거품을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포제입니다. 소포제라는 것은 거품을 없앤다는 말이죠. 과산화벤조일이나 고항산이 아니라 과항산입니다. 과항산 알모늄은 밀가루에 사용되는 표백제입니다. 과산화벤조일, 과항산 알모늄, 표백제다. 규소수지는 소포제 또는 거품 방지제. 통조림, 병조림과 같은 밀봉식품의 부패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 문제는 몇 번 다뤄보았죠. 통조림, 병조림, 밀폐, 갇혔다, 클로스, 뭔가 비슷하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정답은 2번입니다. 살모넬라. 살모넬라 그런데 살모넬라는 주로 이게 닭고기나 달걀 등에서 균이 존재할 때 들어오는 그 이동 경로고요. 포도상규근은 화농성 질환자의 그 화농성에 있는 그러니까 고름이나 이게 상처난 곳에 존재하는 것이죠. 포도상규근. 이 화농성 질환자 식품을 조리할 때 주로 생기는 균은 무엇이냐 그러면 포도상규근입니다. 이런 문제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리스테리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비살균 우유나 식욕 등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묻는 건 통조림, 병조림과 같은 밀봉식품 부패 원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해서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할 경우에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때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은 중량입니다. 자, 내용물이 고체, 딱딱한 거죠. 반고체일 때 중량, 액체일 때는 용량. 중량은 뭡니까? 그람이나 또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거죠. 액체는 무엇입니까? 리터, 뭐 cc 이런 걸로 나타내겠죠. 예. 자, 그런데 개수로 표시할 때도요. 개수로 표시할 때도 고치 개수로 표시한다 해도 꼭 괄호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00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괄호 속에다가 꼭 뭘 해줘야 되냐? 중량이나 용량을 표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중량이요? 고초 때는 고체 또는 반고체일 때는 중량으로, 액체일 때는 용량으로. 그러면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도 200개 그리고 20kg 이런 식으로 중량을 표시해주고, 예, 액체일 때는 용량을 표시한다.
19번입니다. 어패류 가공에서 북어의 제조 부분, 북어. 그냥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명태, 뭐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그러는데 이 북어는 어떻게 말리느냐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동건법입니다. 동건법. 얼렸다가 건조하는 것입니다. 얼렸다 녹았다 얼렸다 녹았다 하든 어떻든 얼렸다 건조하는 방법을 동건법이라고 합니다. 소건법은요. 날 것을 불로 가열하거나 또는 햇볕에 쪼여서 말리는 방법, 이걸 소건법이라고 합니다. 염장법은요. 염장법에는 물간법이 있고요. 염수법이죠. 마른간법, 소금 뿌리는 마른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염건법은 뭡니까? 소금을 뿌리는 마른간법이고, 염장법에는 아까 본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물간법. 염수물에다 담그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간법. 이거는 뭡니까? 소금을 위에다 뿌리는 겁니다. 소금 뿌리는 거. 그러니까 어패류광에서 북어를 제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뭐 구워서 말리냐, 소금 뿌려서 말리냐, 얼렸다 말리냐인데 동건법, 얼렸다 말리는 겁니다. 20번입니다. 다음의 당류 중 영양소를 공급할 수는 없으나 식이섬유로서 인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보았죠? 팩틴입니다. 팩틴 보겠습니다. 모든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세포를 결합하는 다랑류의 하나로 잼이나 젤리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인체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중 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암 발생을 감소하고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과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팩틴입니다. 예, 다시 올라가세요. 빠르게 정답을 한 번 더 스피드하겠습니다. 어육을 가공해서 탄성 있는 겔 상태의 연제품할 때 필수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것은 맞춰보십시오. 정답 나왔죠? 들어갑니다. 식염입니다.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이제 정답 보였죠? 찍으셨습니까? 확인합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린. 일반적으로 꽃부분을 주요 식용부위라는 화채류는 정답 보였죠? 확인합니다. 브로콜리입니다. 점질 감자의 적당한 조리법. 정답 나와 있죠? 볶는 요리입니다. 오이지의 녹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색으로 되는 이유는 정답 보였죠? 확인합니다. 마그네슘이 수소로 치환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정답 나왔습니까? 들어갑니다.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카로티노이드에 속한 라이코펜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라이코펜이라고 나와도 맞는 것이고요. 카로티노이드라고 나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로티노이드에 속하는 카로티노이드에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코펜이 바로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입니다. 단팥죽에 설탕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러한 맛의 현상은 무엇이냐? 답 들어왔죠? 대비 효과입니다. 새우나 게를 삶을 때 나타나는 색소는 정답 찍으셨죠? 네, 확인합니다. 아스타신입니다. 당용액으로 만든 결정형 캔디는 정답 보였죠? 확인합니다. 콩당입니다. 5g의 버터가 내는 열량은 계산됐죠? 5g 버터 지방이다. 지방은 80%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은 4g이고 지방은 g당 몇 킬로칼로리를 낸다? 9kcal입니다. 그래서 4, 9, 36, 36kcal입니다. 다음 중 아이스크림 제조 시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 확실해졌죠? 젤라틴입니다. 달걀의 난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닌 것은 정답이 강하게 인식되었죠? 레시틴입니다. 분뇨의 정말 처리 방법 중 병원체를 멸균할 수 있으며 징계 발생도 없는 처리 방법은 무엇이냐? 확인되었죠? 확인합니다. 습식산화법입니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BOD의 일반적인 온도와 측정 기간은 얼마이냐? 이거 아주 100% 나온다고 보고 확인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답
확인됐죠? 들어갑니다. 20도씨에서 5일간입니다. 다음 중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것이냐? 나올 확률 80% 이상 된다고 그랬죠? 정답 들어갑니다. 과당입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올 수 있는 확률 7, 80% 됩니다. 규소수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포제, 거품 제거제라고 그랬습니다. 과산화벤조일과 과항산 알모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가루에 쓰이는 표백제라고 그랬습니다. 규소수지, 소포제, 거품 제거제입니다. 통조림과 병조림 같은 밀봉식품의 부패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 어느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밀폐됐다, 클로스. 비슷한 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해서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할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때 표시하는 방법 나올 수 있는 확률 90% 이상입니다.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중량입니다. 고체 반고체는 중량이고 액체는요? 용량입니다. 중량과 용량을 표시할 때 개수로 표시를 했으면 가로였고 반드시 뭐라? 킬로그램 또는 용량을 표시해줘라. 어패류 가공에서 북어의 제조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 아시죠? 동건법입니다. 다음의 당류 중에서 영양소는 공급할 수 없지만 식이섬유로서 인체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무엇입니까? 팩틴입니다. 인체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콜레스테롤 감소, 혈중 당수치 감소, 암 발생 감소, 면역 촉진.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을 계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